안녕하세요, 채무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굉장히 과도한 빚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채무조정, 그 중에서도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고자 개인회생 사무실을 알아보고 계시는 채무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게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개인회생 관련 정보를 검색하시면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올린 글들도 나오고 또 법무사 사무실에서 올린 글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연 나는 내 사건을 어디에다 맡겨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까? 그래서 고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선은 원칙적으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개인회생도 일종의 작은 재판이긴 하지만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변호사도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법무사도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들만 늘 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에 있어서 여러분의 변제율, 즉 탕감받는 돈이 얼마나 커지고 작아지는가, 그리고 개인회생의 성공 여부,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재산과 소득, 그리고 채무의 성격, 즉 채무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를테면 변호사든 법무사든 그들이 뭔가를 특별히 더 잘해주어 가지고 여러분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더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게 나쁘게 나오거나 나쁘게 나와야 될 결과가 좋게 나오거나 이런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철저하게 법원에서 법원의 회생위원들이 법에 따라서, 그리고 각급 법원별로 존재하는 어떤 업무 준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률 대리인, 변호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개인회생에 있어서만큼은 특별히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유능한 변호사를 찾게 되면 내 사건이 더 잘 되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이냐 법무사이냐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변호사 사무실이든 법무사 사무실이든 성실하게 일해줄 수 있는 사무실만 찾으면 돼요. 사실은 브로커 사무실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들의 면허만 빌려가지고 개인회생 굉장히 많이 수임을 해가지고 그냥 이익만 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일도 좀 하겠지만은 이런 사무실들의 피해를 보는 개인 채무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건에 필요한 수임료는 돈대로 또 내고 본인의 사건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사무실을 막 바꿔야 되고, 안 그래도 돈 때문에 피곤한 사람들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로커 사무실이나 이런 사기꾼 사무실들만 피하는 거를 더 생각을 많이 하시고, 내 사건을 변호사한테 맡길까 법무사한테 맡길까 이런 걸로 너무 큰 고민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꽤 많은 채무자 여러분들이 개인회생에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전화만 하시고 그냥 사건을 그러니까는 수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흔히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직접 방문해서 내 사건을 담당해줄 변호사든 법무사든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을 하셔야지 이 사람들이 그래도 특별히 뭐 뛰어나게 잘하거나 이런 건 아닐지라도 도망갈 사람들 아니고 그래도 꾸준히 계속 개인회생 관련된 일을 해왔구나, 이런 분위기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몇 군데 그렇게 상담을 위해서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 사무실 분위기만 봐도 느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려요. 그리고 대부분의 법무사든 변호사든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경우에는 상담료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15분 정도만 이야기를 나눠보시면은 사무장이든 변호사든 법무사든 15분 정도 상담만 해보게 되면은 이 채무자가 과연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진행할 수 있는가, 그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길게 한 30분 정도 상담을 하게 되면은 대략의 변제율까지도 나오게 돼요.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방문하셔서 이 사람들이 사기꾼이 아니고 일을 하고 있는 사무실인지 그거 확인하시고 차분하게 채무자가 하는 이야기들 잘 들어주는지 그런 거 파악하신 다음에 수임 계약을 체결을 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사무실의 지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인터넷에서 정보 검색을 해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지역에 상관없이 어떤 개인회생 사건이든 다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변호사든 법무사든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법원에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대부분이 다 이제 그들도 우편으로 보내거나 혹은 전자소송으로 해서 온라인상으로 서류들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부산에 있는 채무자가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 일을 맡겨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생겨요. 이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은요. 개인회생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서류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무자가 사무실에서 준 목록대로 다 잘 챙겨서 보냈다라고 해도 분명히 빠지는 것들이 한두 개씩이 또 나오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미 법원에 신청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제 회생위원들이 쭉 검토를 한 다음에도 보정 권고라는 게 나와서 또 추가적으로 뭔가를 서류를 보내거나 이래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사무실인 경우에는 사무실에다 서류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우편으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하나 빠졌을 때마다 앞뒤로 하루 이틀씩은 계속 까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요. 아직까지는 연체가 아니었지만 지금 이제 곧 연체가 될 채무자들의 경우에는 하루하루가 정말로 피가 말라갑니다. 그래서 빨리 내 서류를 잘 챙겨서 사무실에 넘기고 사무실에서 빨리 검토해가지고 법원에 넘겨서 사건 번호 받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추심행위에 관한 금지 명령을 빨리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뭔가 나는 잘 챙겨서 넘겨줬다라고 했지만은 사무실에서 뭐 빠진 서류가 있으니 더 챙겨오라고 하면 막 환장합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하루 이틀 지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든 서류를 그래서 완벽하게 넘겨줬다라고 해도 사무실에서 검토하는데 최소 며칠은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법원에서 서류 받은 다음에도 최소한의 이제 검토를 하고 금지명령 내려주는 것도 며칠 혹은 뭐 더 길게 걸릴 수도 있는 건데 연체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빠진 서류 빨리빨리 이제 넘겨주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같은 도시에 있는 그런 사무실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 변호사든 법무사 사무실이든 사무장들이 실질적인 일들을 다 처리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최종적으로 변제 계획안이나 이런 거 직접 작성하고 뭐 일부 일들을 보긴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건 계약하고 나게 된 다음부터는 모든 일들을 사무장하고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많은 사무실들이 일단 사건 계약하고 나면은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매우 흔해요. 예.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바쁜 사무실들 같은 경우에 일이 정말 많거든요. 개인회생이나 파산 관련 일들. 그래서 채무자들 계속해서 막 전화 오고 바쁘세요. 그래서 정작 내 사건 관련해서 내가 궁금한 게 있거나 이런 거 뭐 편하게 못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좋은 예가 뭐냐면은요. 네이버 지식인 같은 경우에 개인회생 관련돼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글들 중에 일부가 이미 사무실에 사건 맡겨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신청을. 하지만 이분들 역시도 자기가 돈을 내고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무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히 물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빠서 통화가 안 되거나 혹은 불성실한 태도로 내 전화에 응하거나 이런 경우가 흔히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분위기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실에 그 태도 같은 것들을. 지금 당장 내가 계약하기 전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지만은 계약한 다음에도 그래도 좀 성실하게 내 상담이나 기타 어떤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응대해 줄 수 있는 집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일감이 많고 바쁜 사무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나는 이미 진작부터 연체 상태여서 별로 급한 게 없다.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계속 빚을 꾸역꾸역 갚아 나오셨고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신청하시는 이제 곧 연체를 앞에 두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바쁜 사무실에다가 일을 맡기려고 하면은 상담도 늦어지게 되고 굉장히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무실 같은 경우에 뭐 유명 사무실들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꼭 언제쯤 상담이 가능하고 내 사건 관련해서 일 처리 속도가 얼마나 될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는 여러분들께서 잘 유념하시고 사무실 고르는데 뭐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제 경험들을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